노무진은 철근이 덮쳐오는 걸 보면서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굳었고 발밑에 진동이 느껴지는 찰나 공기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TV 리모컨으로 일시 정지를 누른 것처럼 사람 소리도 기계 소리도 심지어 머릿속 생각조차 멈췄습니다. 그 틈을 뚫고 들어온 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사인하시겠어요? 손에 들린 종이에는 믿기 어려운 제목이 적혀 있었답니다. 근로계약서. 무진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눈앞의 남자는 생경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늘빛 셔츠에 검은 수트, 먼지 한 톨 없을 법한 구두, 그리고 빛 하나 없는 눈동자. 이 계약은 목숨을 담보로 한 겁니다. 대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농담인지 협박인지 헷갈렸지만 철근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무진은 손을 떨며 종이를 받아들었고 이름을 적는 순간 철근은 멈춰 선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답니다. 며칠 전 노무진은 컵라면 뚜껑을 젓가락으로 꾹 누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천장에선 물이 샜고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으며 책상엔 텅 빈 수첩과 밀린 고지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때 나이주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습니다. 형부, 설마 그 라면도 끓인 건 아니죠? 그냥 물 부은 거죠? 무진은 멋쩍게 웃으며 라면 뚜껑을 들었고 김이 퍼지자 희주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소주 한 병 살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진은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날 공장에 발을 들였어요. 현장을 대충 훑기만 해도 불법과 위험이 뒤엉킨 게 눈에 들어왔고 기계엔 보호 장치 하나 없었고 직원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터뜨릴 수 있겠는데 혼잣말을 내뱉으며 한참을 돌아보다가 머리 위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죠.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커다란 철근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노무진은 의사들의 놀라움 속에 살아있었지만 진짜 낯선 건 그 후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복도 끝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습니다. 눈을 비볐지만 사내는 그대로였고 입술이 떨리는 듯하더니 낮게 중얼이죠. 퇴직금 안 줬어요.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 무진의 책상 위 계약서가 희미하게 빛났고 오른쪽 상단에 적힌 숫자가 180에서 179로 바뀌었습니다. 무진은 그 숫자가 앞으로 자신이 만나야 할 유령의 수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노무진은 복도 끝에 멈춰 선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유령은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없었고 그냥 꺼진 형광등 아래에서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무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복도 전체에 조명이 찌릿하고 그 순간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고 손끝은 벌써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어요. 미쳤나? 진짜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중얼이는 그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 나이주는 통장을 확인하다가 형부 얼굴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형부,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땀이 흥건해요? 무진은 대답 대신 물을 꿀꺽 마셨고 컵을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죠. 사람이 아니, 누가 복도에 있었어. 희주는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의심부터 앞세웠습니다. 잠깐, 형부 또 그 이상한 계약서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진짜로 귀신이라도 본 거예요? 무진은 더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희주의 눈썹이 확 올라갔습니다. 헐 컨셉 잡았네. 진짜 귀신 보는 노무사. 형부, 어차피 사람 안 오는 거 알죠? 이거 콘텐츠로 갑시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 앱을 켰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며 구도를 잡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퇴직금을 대신 받아드립니다. 귀신과 함께하는 노무사. 어떠세요? 감 잡히죠? 무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문득 다시 복도를 힐끔 돌아봤습니다. 희주는 화면을 보며 카메라에 입을 맞췄고 무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갇힌 채 현실은 더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때 사무실 안쪽에 있던 전등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고 희주는 카메라를 든 채 멈췄죠. 형부, 이거 지금 촬영된 거 맞죠? 방금 그 그림자 뭐예요? 무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도 봤구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르고 희주는 화면을 다시 재생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무진을 바라보다가 웃지도 못하고 말도 잇지 못했죠. 설마 진짜인 거예요? 귀신이 진짜 형부랑 계약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진은 말없이 책상 위 계약서를 바라봤고 그 위에는 또 하나의 숫자가 줄어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남은 날은 178일이었습니다. 고견우는 카메라를 어깨에 걸친 채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노무사님, 유령 본다면서요? 진짜면 대박이잖아요. 말은 가볍지만 눈은 날카로웠고 희주는 벌써부터 손뼉을 치며 반겼어요. 형부, 제가 말했죠. 견우가 이런 거 잘 잡는다고요. 요즘 귀신 콘텐츠 잘만 풀면 100만은 순식간이에요. 무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꾸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건 재미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고견우는 세팅을 하며 주변을 쓱 훑었고 벽에 놓인 계약서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무슨 계약이에요? 프린트도 옛날 스타일이고 글씨도 이상하네. 무지는 그 말에 말없이 서랍을 닫았고 휘주는 대신 설명을 이어갔죠. 귀신들이 퇴직금 문제로 찾아온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박해요. 억울하게 죽은 근로자들의 사연이라 고발 콘텐츠로 가도 되고요. 고견우는 세팅을 마치고 카메라를 들며 웃었어요. 그럼요. 고발과 공포의 사이에서 뷰는 터지는 거예요. 촬영이 시작되고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형부, 귀신을 처음 본 게 언제였어요? 무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죠. 공장이었어요. 철근이 떨어졌는데 누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내밀더라고요. 고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근데 형부, 지금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지나간 그 여자요. 무지는 깜짝 놀라 카메라 너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주는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음으로 덮었죠. 그만 놀려요. 견우. 형부 벌써 얼굴 하얘졌잖아요. 하지만 무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옆 외벽, 불이 꺼진 계단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흰 셔츠를 입은 여자. 눈은 무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무진은 뭔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창문을 열었고 그 순간 여자의 형체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고견우는 카메라를 내리며 속삭였죠. 지금 진짜 있었어요. 형, 나 장난친 거 아니에요. 희주 역시 장난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어요. 무지는 다시 계약서를 꺼냈고 휘주와 견우는 조용히 숨을 죽였죠. 오늘도 숫자는 줄어 있었습니다. 177일. 유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노무진은 다시 그 여자를 봤습니다. 하얀 셔츠, 젖은 머리, 그리고 말없이 무진을 바라보던 눈동자. 창문 아래 계단참에 서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니 그대로 증발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들으라는 것 같아요. 무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고 휘주는 곁에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들어줘야죠. 말이 없으면 우리가 찾는 수밖에. 고견우는 이미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어요. 요 근처 공장, 최근 3년간 사망사고 검색해볼게요. CCTV에 있는데도 꽤 있으니까. 무지는 창가에서 눈을 떼며 자리로 돌아왔고 휘주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죠. 형부, 그 여자 귀신이라는 복장 맞죠? 사무실 근처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화장기 없고 손에 굳은 살 있었어요. 그 손 노동자였어요. 견우가 찾은 뉴스 기사 몇 개가 무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 달 전 인근 택배 분류 공장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졌고 사망 3일 만에야 발견됐다는 짤막한 기사. 밤샘 노동, 장시간 근무, 외부 노출. 전형적인 과로사예요. 이건 분명히 걸려요. 무진은 그 기사를 클릭하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휘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그 사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죽은 거네요. 퇴직금이고 뭐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셋은 그 공장으로 향했고 무진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팔에 소름이 돋았고 바닥의 냄새와 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잡음 같은 것들이 온몸을 감쌌죠. 여기야, 맞는 것 같아요. 견우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레 주변을 촬영했고 휘주는 건물 관리자에게 접근해 직원을 가장해 자료 요청을 시도했어요. 무진은 공장 내부를 천천히 걷다가 택배 상자들이 산처럼 쌓인 구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또 그녀를 봤습니다. 같은 셔츠, 같은 눈빛. 하지만 이번엔 뒷모습이었고 그녀는 상자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죠. 무진은 몇 걸음 다가섰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떨어진 이름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유리 택배팀. 그 순간 계약서의 숫자가 다시 한 칸 줄어들었습니다. 176일. 처음으로 숫자를 스스로 줄인 날이었습니다. 무진은 그게 말을 들어줬기 때문인지 이름을 알아줬기 때문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맞는 일을 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고 무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고맙다고 들린 것 같아요. 노무진은 김유리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게감은 없었지만 손끝이 묘하게 떨렸고 등줄기를 따라 바람 같은 게 스쳤죠. 뒤를 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고 계약서의 숫자는 또 한 줄 내려가 있었습니다. 175일. 이번엔 정말 내가 뭘 한 걸까요? 그 말에 휘주와 견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장 내부의 공기만 묘하게 진동하고 있었어요. 고견우는 카메라를 껐고 휘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형부, 이거 그냥 일 아니죠? 숫자 줄이는 거 다 이유 있는 거네요.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단순히 귀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지 못한 마지막 말을 대신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휘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견우는 작게 중얼였죠. 그럼 다음 사람도 이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무진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종이는 변한 것 없이 낡아 있었지만 숫자 175는 분명히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페이지 아래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흐릿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이게 정해진 수순일까? 무진은 묘하게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고
그 순간 거리에 서 있던 김유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웃음을 지었고 무지는 그게 감사하다는 의미였다고 느꼈습니다. 퇴직금도 이름도 목소리도 없었던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보였다는 것. 그게 그녀에게 위로가 됐을 거라고 무지는 믿고 싶었어요. 이 일 계속 해야겠네요. 끝까지. 희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끌어당겼고 견우는 카메라를 다시 들며 말했죠. 그럼 우리 두 번째 사건 준비할까요? 다음은 어떤 귀신일지 아니 어떤 진실일지 기대되네요. 사무실에는 묘하게 조용한 바람이 흘렀고 계약서의 숫자는 멈춘 듯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 어디선가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에 빠져드셨다면 본방송은 더 기대되실 거예요. 정경호, 설이나님 주연. 이미 대박은 예약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다가옵니다. MBC 세금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오는 5월 30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유령을 보는 노무사 노무진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개성 넘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살고 싶다고. 저희는 사실에 입각해서 협상을 하자는 건데 가서 차로 들이박아버리게. 나만 보여 지금?